지금 이 순간 2026년 대한민국 재테크판을 통째로 뒤흔들 만한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금융상품 하나가 아닙니다. 정부가 작정하고 이번엔 정말 같이 가자 라며 내놓은 사실상 치트키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이름은 국민성장펀드.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매년 세금에 허덕이는 대신 수백만 원의 환급을 손에 쥐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가입 조건부터 연봉별 환급 흐름까지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받으며 산다는 건 열심히 채워도 어느새 빠져나가 있는 구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세금 고지서를 볼 때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건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죠. 연봉이 오를수록 체감은 더 큽니다. 세율 구간은 냉정하게 올라가고 남는 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흐름을 뒤집는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핵심, 국민성장펀드입니다. 뉴스에서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명은 숫자 나열에 그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죠. 그래서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2026년 경제 환경까지 반영해 실제 체감이 어떤지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이면 지금까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2026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약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미래를 좌우할 분야들입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성장에 국민도 함께 참여하게 하자. 대신 위험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먼저 떠안겠다는 구조. 이것이 국민성장펀드의 출발점입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서 그 투자자인 국민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세제 혜택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과거 재형저축이나 연금저축에 실망했던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죠. 혜택은 미미했고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이전의 한계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소득 공제 비율입니다. 투자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그중 400만 원이 과세 대상에서 사라집니다. 세율 20% 구간이라면 시작과 동시에 수십만 원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가입하자마자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죠. 이 지점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지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정책 상품들은 조건이 까다롭기 마련이죠. 연봉 상한이 걸려 있거나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거나 특정 계층만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그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최상위 구간에만 속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세금 때문에 늘 고민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까지 포함됩니다. 가입 한도 역시 최대 2억 원으로 넉넉하게 설정됐습니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아무 전략 없이 접근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소득공제야 좋다 치자. 그런데 나중에 수익이 나면 결국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배당 소득세율은 9%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15.4%와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준이죠. 게다가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높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일수록 이 차이는 체감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깨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과거 정책형 펀드들이 비판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혜택은 화려했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가 강력한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바로 후순위 보전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돈이 먼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운용사가 먼저 부담을 집니다. 최대 20%까지 손실을 대신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고 시장 상황이 나빠져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기록하더라도
투자자의 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손실 구간의 앞부분을 정부가 막아주는 셈이죠. 이 말은 곧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넘지 않는 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투자라기보다는 정부가 설계한 고수익 저축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혜택을 퍼주는 걸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경제전쟁 한복판에 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산업에서 뒤처지는 순간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개인에게는 절세와 환급의 기회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인 셈입니다. 이제 구조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아있죠. 내 연봉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연봉별로 이 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봉에 따라 이 국민성장펀드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숫자로 체감되는 구간입니다. 먼저 연봉 4천만 원 수준의 사회초년생을 가정해보죠.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중 40%인 4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이 약 16%대라면 연말정산 시 바로 수십만 원이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펀드 수익률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시작부터 확정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요즘 예금 금리를 떠올리면 세금 환급만으로도 체감 차이는 분명합니다. 다음은 연봉 7천만 원 구간입니다. 세율이 확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구간이죠. 이 경우 2천만 원을 투자하면 800만 원이 소득공제에 반영되고 환급액은 수백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투자 수익이 0%라고 가정해도 이미 두 자릿수에 가까운 체감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펀드가 아니라 세금 구조를 바꾸는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연봉 1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의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수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연말정산으로 돌아오는 금액만 해도 웬만한 보너스 수준에 근접합니다. 게다가 이후 발생하는 배당 수익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세율을 맞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람들에게 국민성장펀드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에 가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 해지입니다. 최소 3년의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자금 계획을 고려해 나눠서 가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용사의 역량입니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방어해준다고 해도 20%를 넘는 하락이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의 원금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는 운용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출시 이후 여러 금융기관이 상품을 내놓게 될 텐데 과거 운용 성과와 투자 방향을 꼼꼼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단을 넘어 세금과 자산 배치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더 선명해집니다. 다만 조건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하면 기대했던 그림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마련해둔 틀 안에서 내 몫을 챙길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자신의 연봉과 자금 흐름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항상 먼저 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조와 흐름을 계속해서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계획의 작은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